저는 오늘 TQ를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매도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홀로 1%가량 상승했고 다우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CPI가 발표되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CPI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TQ는 29불을 찍었습니다.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장중 174불까지 상승했지만 168불에서 마감했습니다. 스파이는 412.8로 마감했습니다. 중간에 410을 깨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장을 빅테크가 또 이끌었습니다. 애플도 무려 1%가량 상승하면서 나스닥 1%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제 CPI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CPI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제 4%대 CPI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CPI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속내용을 봐야 합니다. 교통과 의료 서비스는 하락했고 주거비는 렌트 등의 재계약을 볼 때 하락할 예정입니다. 신차가는 하락했지만 중고차 가격은 상승했으나 이 또한 마나임 지수의 하락세를 볼 때 하락할 예정이고 휘발유 가격은 3% 상승했지만 지금의 원유 하락세 등을 보면 이 또한 레깅 효과로 인해 낮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괜찮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TQ는 900주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는 마찬가지로 46주입니다. TQ는 LOC 매도로 총 50주 매도했습니다. 28.79불에 매도했습니다. 28불에 LOC 매도를 걸었습니다. LOC 매도는 장 마감 때 매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중에 어차피 시장은 다시 올려놓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LOC 매도를 걸어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 중 4% 정도, 전체 자산에서 2% 정도를 매도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도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베타 조절입니다. 시장이 고점이라거나 이제 최고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타를 줄이기에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타를 줄인 것뿐입니다. 현재도 제 베타는 1.5가 넘습니다. 각 시장 상황에 맞게 베타를 조절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 위해 베타를 조절한 것입니다. 주식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타는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TQ의 마지막 매수가 20.7불인데 그동안 베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한 이유이죠. 저는 하락 시에 베타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베타가 1 이하로 낮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에 매수만 하시기 바랍니다. 베타가 낮은데도 매도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을 영원히 놓쳐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타 조절은 오로지 베타가 높은 분들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새로 채워넣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부분은 또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 또 귀신같이 매수를 하겠죠. 그때도 항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물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잡히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고 있으나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점차 포지션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용경색에 대한 위기감을 은행권에서 깊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그 규모는 리먼 파산 때보다 지금 더 큽니다. 미국 은행권 불안이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연쇄 파산과 부도는 신용경색을 일으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민간의 기업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경기는 침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채 한도 협상도 바이든이 매일매일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것과 부채 한도 협상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했던 시기에 대해 마크 미너비니가 트윗을 했습니다. 이전에 부채 한도 협상에서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죠. 그때 S&P는 무려 20%가량 하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맨 위의 차트는 2011년도 S&P 500과 현재의 S&P 500입니다. 미너비니도 물론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너비니는 이후에 또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과거의 부채 한도 협상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폭락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약세장의 마지막에선 변동성이 심하지만 팔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부채 한도 협상으로 충격이 오더라도 정부 상황을 욕하며 팔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크는 몇 번의 강세장과 몇 번의 약세장을 모두 겪고 신에 가장 근접한 남자라고 불리웁니다. 원칙을 따르고 아무도 못한 것을 해낼 것이냐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정말 공포스러운 시기에 용기 있게 베타를 늘릴 수 있는지가 바로 내년 투자 성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매수와 매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제 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Q는 20.7불에 매수했고 테슬라도 153불에 매수했습니다. 이제 매도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28.79불에 TQ를 매도했습니다.